자, 네, 오피셜문법 7강 오늘 공부할 테마는 의문의 축약과 탈락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빈출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에서 그중에 한 단계를 거쳐갈 때 탈락이나 축약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축약과 탈락의 개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의문의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의문이 합해져서 하나의 의문이 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얘를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의문이 있고요. 자, B라는 의문이 있어요. 두 개의 의문이죠. 얘들이 C라고 하는 한 개의 의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축약이고요. 종류는 자음 축약이 하나가 있고 모음 축약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들은 잠시 뒤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의 탈락. 이번 탈락은 두 개의 의문이 이어질 때 그중 한 의문이 탈락하는 현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가 탈락하니까 의문의 개수는 -1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의문 현상 설명을 하면서 의문의 개수 얘기를 계속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문제, 의문 현상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음이 되었을 때 원래 있던 발음에서 의문의 개수가 몇 개 달라졌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도식화 시켜볼게요. 위랑 뭐가 갖고 다니는지 보세요. 자, 두 개의 의문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위의 것은 제3의 의문 C로 바뀌었죠. 이건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고 한 개만 남아요. A가 남으면 B는 사라지는 거고요. 반대로 B가 남으면 A는 사라져요. 자, 위랑 조금 다르죠, 그죠? 두 개의 의문이 하나로 바뀌는 것은 틀림없는데 둘이 공통적인데 탈락이라는 놈은 원래 있던 놈이 하나가 남는 거고 축약은 제3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종류는 자음 탈락이 몇 가지가 있고요.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음군 단순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언제 배웠었냐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 얘기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고 삭스를 봤다 할 때 삭, 자, 삭. 우리 발음을 할 때는 받침에 종성에 오는 두 개의 모음을 다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독립의 한 글자를 발음할 때는 삭 요렇게 하나만 남죠, 그죠? 자음의 덩어리 중에서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는 이런 현상을 자음군 단순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얘도 당연히 두 개의 A, B, 기역, 시옷 두 개의 의문이 그 중에 시옷은 사라지고 기역만 남은 것이니까 얘도 자음 탈락 속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미 이것을 음절 끝소리 파트에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자음군 단순화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음군 단순화도 자음 탈락 속에 포함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자음 축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거센 소리 현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바뀌어지는 글자들이 자, 키역, 티귿, 그 다음 피읍, 마지막으로 치읓 전부 다 거센 소리들이죠. 거센 소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센 소리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음 축약이 되기 위해서는 히읗이라는 의문이 반드시 필요해요. 히읗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는 4개의 의문이 있는데요. 자, 기역이 있고요,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읍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읒이 있어요. 이 4개의 의문이 히읗과 결합했을 때 축약되어서 거센 소리로 발음되는 것. 이게 자음 축약이에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죠.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 4개밖에 안 되냐? 생각해보면 당연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기역하고 히읗이 축약되면 이 기역의 거센 소리 뭐죠? 키읔이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너무 쉬워서 바보 같은데. 자, 디귿하고요. 히읗이 축약되었을 때 이 디귿의 거센 소리 뭐예요? 티읕이죠. 선생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히읗이 축약된다면 이 니은의 거센 소리는 뭔가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4가지는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들이에요. 그 자음들이 히읗과 결합했을 때 거센 소리로 바뀌어지는 것들이고요. 자, 예문은 뭐 뻔한 것들이니까 한두 개씩만 봅시다. 자, 국화 여기 나오는 기역과 히읗 두 개의 의문이 키읔이 됐어요. 먹히다 마찬가지죠. 기역과 히읗이 마찬가지로 키읔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자음 축약. 자, 밑에 나오는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는 것은 이 넷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맏형은 별건 없어요. 자, 디귿하고 히읗이 축약되어서 티귿됐어. 뭐 별거 없죠. 그런데 요 두 놈 같은 케이스, 묻히다, 닫히다. 자, 묻히다 먼저 보겠습니다. 묻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디귿하고 히읗이 축약되어서 첫 번째 단계의 발음은 뭐가 되냐면 무티다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적용된 의문현상이 뭔가요? 이게 바로 자음 축약 현상이죠.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무티다라고 돼야 돼. 근데 교재를 보면 묻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나오는 T가 T로 발음하지 않고 치라고 발음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전에 했었죠. 국의 음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묻히다가 이렇게 발음됐는데 이렇게 원래 있던 글자가 발음되는 과정에서 최종 발음 묻히다가 될 때까지 단 하나의 의문 현상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자음 축약이 먼저 그 다음에 국의 음화 현상이 적용되어서 묻히다라고 발음된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닫히다 똑같아요. 디귿하고 히읗이 축약되어서 원래는 닫히다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음 앞에 오는 티읕이 국의 음화 현상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형태처럼 닫히다라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자, 법학은 밑에 세 번째 보면 비읍과 히읗, 법학, 비읍과 히읗이 법학이 됐고요. 자, 네 번째 케이스 지읒과 히읗, 안치고. 자, 안치고 요 글자를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선생님이 좀 지우고 우측 상단에다가 다시 요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한 번쯤 헷갈릴지도 모를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치다인데요. 얘의 발음이 안치다입니다. 우리가 귀신한테 문제 풀 때 귀신한테 안 뒤집어 씌우면 금방 알아요. 이거 지읒하고 히읗이 축약되어서 치읒됐구나. 이건 자음 축약 금방 알지. 근데 이걸 어떻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냐면 자, 원래 있는 발음이 니은하고 지읒이야.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니은만 발음하잖아. 뭐처럼 보여요? 그렇지. 자음군 단순 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거 아니죠, 그죠? 자음군 단순화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음군 단순화라면 여기에 있는 지읒은 흔적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지읒과 뒤에 오는 히읗이 축약되어서 치가 됐으니까 사라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자음군 단순화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돼요. 설마 싶죠, 그죠? 설명을 들으면서 설마 이걸 틀릴까 싶은데 가끔 뭐에 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수할 여지가 있는 거니까 눈여겨 봐두시고 뒤에 있는 젖치다는 뭐 뻔한 거죠. 지읒 하나하고 히읗이 축약되어 치읒된 거고요. 마지막에 옳치도 지금 처음 봤던 안치고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히읗이 이거는 히읗이 앞에 나왔네. 히읗하고 뒤에 오는 지읒이 축약되어서 옳치가 된 것이지 이게 자음군 단순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음 축약의 경우의 수 4가지를 봤어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모국어로 쓰는 한국어에서 정상적 다 이렇게 발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마 우리가 국화를 갖다 놓고 뭐 이상하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음하고 있는 그걸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이런 현상들이 적용되었구나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모음 축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두 개의 모음, 아까 봤던 건 자음이었죠. 그죠? 자음인데 이거는 두 개의 모음이 한 개의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하고 어가 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예문에서 그리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이 하나, 어 하나가 여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쓰이어 마찬가지죠. 쓰이어 의하고 이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시 할게 미안합니다. 이하고요. 이하고 어가 축약해서 여라고 하는 이중 모음으로 축약됐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띄워놓고도 이 설명을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긴 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물어볼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내용을. 그런데 요즘 교과서하고 EBS랑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시험과는 좀 무관해 보입니다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아까 봤던 그 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리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축약해서 우리가 발음할 때 그려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라고 하는 건 단모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도 마찬가지로 단모음이에요. 이것이 여라고 하는 이중 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 여라고 하는 이중 모음은 이라고 하는 반모음 이여 플러스 단모음이죠. 앞에 오는 놈은 반모음이고요. 뒤에 오는 놈은 단모음입니다. 혹시 반모음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 잘 명확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OPL 문법 외전 중에 하나가 반모음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전제는 뭐냐면 반모음은 이중 모음을 발음할 때에만 발음되는 놈이고 독립되어서 발음되는 놈이 아니니까 얘는 독립된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쓴다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라는 음운이 어와 결합해서 여라는 음운 하나로 바뀌었어.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케이스는 모음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전제가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보는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라고 하는 단모음이 어라고 하는 단모음과 결합해서 반모음 이어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는 어차피 그대로 온 거고 원래 단모음이었던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어진 거죠. 자, 이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이라고 본다면 이 경우에는 축약이라고 보지 않고요.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교체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음이라는 놈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냐의 관점이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이 음운 현상을 부르는 명칭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교과서들하고 일반적인 견해들은 여기 1번 견해가 여러분 보시는 교과서에는 거의 대부분 다 실려 있고요. 두 번째 요거는 2019년도 EBS에서 이렇게 말했던 경우가 있는데 워낙에 뭐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라서 분분한 부분이기도 하고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문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머리 뽑게 이렇게 막 나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현상은 모음 축약이다 이렇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 선생님이 괜히 한번 아는 척 해본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하고 이가 결합해서 이중모음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볼까요? 쓰이어 이게 앞에 이렇게 의하고 이가 축약되어서 시어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어 마찬가지로 우어가 됐는데요. 맞추어 우어가 축약되어서 처가 됐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외하고 어가 결합해서 외가 됐어요. 대었다가 대엇 외하고 어시 축약되어서 대시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릴 거 없을 것 같죠? 사실은 낼 문제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끔 어떻게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냐면요. 자, 이제 거기 어떤 케이스로 볼까요? 두 번째 예문에서 쓰이어 있었죠. 그죠? 쓰이어. 자, 보세요. 쓰이어였었고 여기서 얘랑 축약되어서 시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축약되어서 시여라고 발음한다. 이거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축약이 된 음운은 의하고 이밖에는 없는데 여기 지금 이것이 여가 돼버리면 이 여가 어디서 뭐와 뭐가 축약돼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쓰이어에서 앞에 두 개의 음운을 축약한다면 시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하고 어를 축약한다면 쓰여는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얘처럼 시여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 축약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함정을 팔 때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파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뭐와 뭐가 축약되었어. 근데 쓸데없이 다른 게 뭔가 하나 있어. 설명이 안 돼? 그럼 이거는 잘못 발음한 거니까 그런 거 정도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탈락으로 갑니다. 요 탈락 부분은요, 뭐랑 좀 연관성이 있냐면, 활용, 그것도 불규칙 활용. 요거는, 요 얘기는 선생님이 언제 좀 그 깊이 있게 할 거냐면, 단어 파트에 넘어가서 용언을 설명할 때는 좀 깊이 있게 할 텐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나올 때마다 언급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음 탈락. 자, 리을 탈락이 있어요. 명사에서 딸님, 자, 딸, 리을이 있었는데 이게 합성어가 따님이 되면 여기 리을이 사라졌죠. 그죠? 말하고 소 마찬가지죠. 마소니까 이런 경우가 일단 리을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경우에 자, 밑에 설명 잠깐 볼까요? 용언의 어간 리을이 니은, 미음, 시옷, 오 앞에서 탈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기본형이 살다에서 온 거죠. 살다니까 어간은 살까지고요. 어간에 리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살는이라고 안 하고 사는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합니다. 비읍니다. 그러니까 살비읍니다가 아니라 얘는 탈락해서 삽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시옷이 왔을 때 사세 이렇게 하지 살세 이렇게 하지 않죠? 또 역시 리을 탈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살오 우리가 살오 안 하고 사오라고 하니까 잘 사오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리을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용언의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 리을이 뒤에 니은 비읍 시옷 오가 오게 되면 리을이 탈락한다. 이게 자음 탈락이다. 그다음 두 번째 시옷 탈락. 자, 이거는 용언의 어간 받침 시옷이 이번에 시옷이네요. 시옷이 용언의 어간 받침 시옷이 모음어미 앞에서 자 모음어미예요. 모음어미인데 자 짓다 짓어는 기본형이 짓다겠죠, 그죠? 당연히 어간은 짓가지고요. 어간에 시옷이 있어요. 이것이 모음어미 어로 시작하는 모음이겠지. 모음어미랑 결합했을 때 짓어라고 안 하고 지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긋어는 긋다에서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어가 되죠. 시옷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간에 시옷이 오고 그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무조건 시옷이 탈락하는구나 아니에요.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게 불규칙 활용이니까 어간에 시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옷이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뒷부분에 가서 용언의 활용을 얘기할 때 그때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놔둡시다. 용언의 어간에 시옷이 오고 뒤에 모음 어미가 왔을 때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시옷 탈락, 자음 탈락이라고 부른다. 자, 세 번째 히읗 탈락. 자, 이거는요. 어간 받침 히읗이 모음 형식 형태소와 결합했을 때 히읗이 탈락하는 겁니다. 자, 어간 받침 너타에서 왔으니까 너타의 어간 받침 히읗이죠. 이것이 모음 형식 형태소 어랑 결합했을 때 히읗이 탈락했고요. 노타에서 히읗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탈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나온 노이다는 요거는 앞에 봤던 두 가지 케이스는 어미가 온 거고요. 이건 접사죠, 그죠? 접사도 형식 형태소니까 히읗 뒤에 오는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선생님 발음이 잘 안 되네 미안합니다. 자, 이게 오게 되면 히읗이 탈락하는 자음 탈락 현상이 발생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모음 탈락입니다. 자, 으 탈락. 자, 어간 이거 쓰다에서 온 글자겠죠? 이 글자의 어간은 쓰까지인데 어간에 으가 있어요. 이렇게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어미가 오게 되면 으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지고 볼까요? 고프아 그러면 고프만 남아요. 피만. 그 다음에 아가 오니까 이렇게 붙어서 고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으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우 탈락. 자, 기본형이 뭐죠? 푸다가 기본형이죠. 푸다가 기본형이고요. 자, 푸다에서 어간이 우죠, 그죠? 이 뒤에 똑같이 모음 연결어미가 붙으면 우가 탈락해서 퍼가 돼요. 설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예문을 하나 잘못 집어넣었네요.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예문입니다. 위에 예문을 선생님이 붙이게 하다가 보니까 붙어버렸고요. 자, 푸다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적어놨네요. 푸다에서 어간의 우인데, 어가 결합했을 때, 모음 어미가 결합했을 때, 우가 탈락하는 현상, 이것도 모음 탈락이다. 자, 마지막으로 아 탈락. 얘는 다시 다른 말로 동음 탈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가다. 당연히 가다에서 온 말이겠죠. 가다의 가 뒤에 모음 연결함이 아서가 왔어요. 그러면 가하고요. 바로 뒤에 오는 아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동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를 탈락시켜서 가서라고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뭐 해라, 어라, 알아 이런 식으로 모음 명령형 어미가 붙었어요. 그럴 때 자라다에서 어간 자라에 오는 아하고 뒤에 오는 아하고 똑같으니까 동음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한 놈을 탈락시켜서 자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설명하면서도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면 사실은 당연히 아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모국어 속에서 항상 쓰는 말들이니까 당연히 아는 것들인데 그것을 그냥 아는 척하며 설명해 보자고 하니까 좀 힘이 빠지는데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문제화되어 있는지를 기준 문제를 갖다 놓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문제는 사실은 축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이론들이 문제화될 때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요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요 문제는 활용과도 이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2014년 7월달 고3 학평 문제예요. 근데 그 이후의 문제를 선생님이 찾아보고 노력해 봤는데 딱히 요 지금 설명한 요 테마랑 딱 맞는 문제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서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2014년도 7월달 문제를 기준 문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죠. 다음 탐구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사례. 자, 기억에 들어갈 사례니까 조건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의문. 자리를 바꿔는 맞는 말인데 잔금을 치러 두었다에서 바꿔와 달리 치러의 표기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알죠. 자, 바꿔. 기본형이 뭐죠? 바꾸다죠, 그죠? 어디까지가 어간이죠? 당연히 바꾸까지가 어간. 이 D가 바꿔가 됐으니까 모음 연결음이 어가 온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밥을 퍼에서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탈락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바꾸어. 다시 선생님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바꾸어가 왔는데 이것이 축약되어서 바꿔가 됐다고요. 우와 어가 축약되어 바꿔가 됐어. 그런데 잔금을 치러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 치르다가 기본형이죠. 그러면 요 뒤에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음 연결음이 아나 어 중에서 이제 어를 붙이면 치르어가 돼야 되죠. 기본형이 다르죠. 아까 봤던 바꾸다는 어간에 우가 있었고요. 지금 보는 이 글자는 어간에 우가 없어요. 의가 있다고. 그러면 전 페이지에 봤던 기억나죠. 의 뒤에 모음 형식가 오게 되면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의를 탈락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용적인 발음은 치러라고 발음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바꿔는 맞는 표현이고 치러는 잘못된 표현이다.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탐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각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활용 형태를 분석해 본다. 바꾸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바꾸 뒤에 모음어미 어가 왔을 때 바꿔가 됐어요. 모음 축약이 된 거죠. 모음 축약이 됐고 그 다음에 치르다는 어간이 우가 아니라 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어가 오니까 치러가 됐어. 이거 뭐 때문이죠? 의 탈락 때문에 그래요. 모음 탈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러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그러면 치러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 이게 기억의 답일 텐데 뭘 찾으면 되죠? 기본형에 어간에 의가 있어서 뒤에 모음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의가 탈락되는 놈, 걔를 기억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기 기억 속에는 의 탈락이 되는 놈을 골라보라. 모음 탈락인 단어를 골라보라는 겁니다. 자, 결과 치르다를 바꾸다와 같이 어간 우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였기 때문에 잘못 쓴 거다. 치르는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결합할 때 의가 탈락한다. 장황하게 의 탈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찾아보죠. 1번 할머니께서 아침에 동생을 깨워주셨다. 자, 깨워주셨다. 그럼 이거는 기본형은 뭐죠? 깨우다가 기본형이겠죠. 그죠? 이 뒤에 어가 이렇게 와서 결과적으로 깨워가 됐으니까 모음
축약이 된 거죠. 으 탈락이 아니라 모음 축약이니까 일단 1번은 기억에 못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간데요. 기본형은 잠그다예요, 잠그다예요. 잠그다지. 잠그다고 이 뒤에 여기 뒤에 모음음이 아가 오니까 으가 탈락을 해서 잠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답은 일단은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어. 요거는 기본형이 굽답니다. 일단 우리가 찾는 글자는 기본형에 으가 있어야 되는데 우가 왔으니까 일단 답은 안 되고요. 요 설명은 지금 하기 시작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요 설명은 미안하지만 얼마 있다가 선생님이 단어 파트 설명을 할 때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비읍 불규칙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이건 답은 안 되는 거니까 기본형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자, 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몹시 하얘. 자, 기본형이 뭔가요? 하얗다가 기본형이죠. 어가는 하얗까지고요. 이 뒤에 모음음이 아어가 왔을 때 하예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 활용이에요. 역시 어간의 으가 탈락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답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 자, 기본형이 듣다겠죠, 그죠? 듣다 뒤에 아나어가 왔을 때 어간의 형태가 리을로 이렇게 바뀌는 불규칙의 경우인데 역시 이것도 으가 탈락한 것이 아니니까 으 탈락이 아니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오늘 설명했던 내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보통 문제 속에 출제가 될 때 모음 축약이라든가 으 탈락 같은 것들이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용언의 활용 문제랑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